안녕하세요. 수가심리상담소의 김보영입니다. 요즘 많이 마음이 아프다, 속상하다, 화난다, 분노가 치민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세계의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녹록치 않지요. 오늘은 일터 현장에서 마음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 개의 현장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산불사회, 분노사회, 피로사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이며 요즘 이 사회 속에서 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이 세 가지의 사회를 경험하고 계시죠. 이 사회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많이 호소되는 세 가지의 심리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안과 갈등, 그리고 직장인들이 정말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는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곡지별로 하나하나씩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산불사회의 불안입니다. 여러분 혹시 많이 불안하신가요? 불안한 이유들 또 각자 다르시죠? 네, 산불사회 속에 우리의 불안함은 지금 극도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내게 어떠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닥쳤을까 좀 걱정이 되시고 고민이 되시나요? 최근에 제가 상담하고 있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제 처음 사회초년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사회에 나갔고,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 본인이 되게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죠. 가서 일을 하는데 꽤 칭찬도 많이 받고, 인정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가 집에 오기만 하면,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만 가면 늘 이 불안과 걱정이 사로잡습니다. 무슨 일이 특별히 있지도 않은데, 내게 또 무슨 일이 닥치지 않을까? 막 이러한 걱정과 고민이 들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오늘은 잘 보내는데 또 내일은 정말 아무 일이 없을까? 라는 고민 속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그러한 불안감이 너무 높았었죠.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산불사회에 있으면서 이 형제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은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불가능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너무나도 가깝게 다가왔죠. 특별히 그냥 어디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모임을 하는 것도 조차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가능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한 1년여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은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불투명합니다. 코로나, 알파, 감마 이제 감마까지 얘기가 되고 있죠. 베타를 뛰어넘어서 이 불투명한 사회 속에 우리의 불안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불확실한 사회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특히 직장 안에서는 더 걱정과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불사회에서 우리는 코비드19라는 그 사회적인 또 이 세 개의 현상이 우리 가운데를 가까이 오면서 실제로 상담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손쉽게 갔던 슈퍼마켓조차도 내가 이게 나갈 때 혹시 산책을 할 때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살 때에 혹시라도 내가 없는 거는 아닌가, 코로나에 없는 건 아닌가. 그래서 쉽게 나가고 또 쉽게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의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의 사회에서의 일들은 우리 전반적인 불안을 주고요. 또 직장인들은 회사 안에서 권위적인 상사, 승진, 경쟁, 그리고 과다 응급 업무로 인하여서 많은 피로도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권위적인 상사 중에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상사분들 간혹 만나시죠? 매우들 힘들어 하십니다. 작은 한 줄짜리의 메일 하나 보내는 데에도 꼭 이렇게 절차를 밟아 확인을 밟고 오타를 수정하고 웃음표를 넣을지 말지까지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일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일들 속에 지친 분들이 너무나도 힘겨움을 호소하며 그 불안감을 호소하며 상담을 많이들 신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너무나도 직장인들에게는 당연한 그 승진과 또 동료와의 경쟁이 있지요. 그리고 또한 과다와 응급 업무들, 제가 요즘에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상담을 하면서 정말 직장인분들이 이렇게까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회의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있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과다와 응급 업무로 인한 불안과 분노가 차오르게 됩니다. 특히나 이 불안은 열등감으로 인하여 진행되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자신에 대하여 열등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우월하게 느껴지는 이 사이를 오가는 동안 우리의 불안은 굉장히 커지게 되어집니다. 특히 그것은 경쟁사회 때문에 또 그렇게 되겠지요. 누구를 이겨야 되고 내가 더 잘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또한 트라우마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이제 뭐 그냥 소위 연예인들만 걸린다는 공황장애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나 상담을 했던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트라우마 상담이라면 요즘에는 그냥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트라우마 상담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넓은 카페 공간, 네, 어디 앉으실래요? 네, 불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몇몇 사람에게나 그리고 직장 안에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카페에 가셨어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 왔죠. 다들 어디에 앉으시나요? 제일 먼저 착각 자리, 제일 가상자리, 이런 자리를 찾으시죠. 가운데 사람이 없는데 떡하니 앉는 분을 별로 못 봤습니다. 모르죠. 어떤 면에서 내가 가운데 앉아야 가장 안전하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 그게 편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간혹 가운데 앉으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 왜 그럴까요? 안전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가고 싶죠. 넓은 공원에 갔을 때요, 희한하게도 나무 그늘 밑에만 사람들이 갑니다. 그냥 펼쳐진 공간 안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텐트라도 하나 쳐놓으면 그 안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죠. 이 얘기는 불안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고 안전을 위하여서 불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 자체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불안 자체를 인정하고 나는 안전을 되게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이 불안과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불안이라는 것은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안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응이죠. 상황이 불안하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반응이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 입이 바짝바짝 타오르고요. 혈압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네, 실은 저에게도 지금 불안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도 불안이 됩니다. 예,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 앞에 누군가가 제 눈을 마주보고 함께 상담을 하듯이 대화할 때의 안정감을 느끼죠. 그런데 지금의 불안함을 저는 에너지화하려고 합니다. 그냥 이것을 피하고 도망가기보다는 내가 입이 바짝바짝 타는구나. 혈압이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내 얼굴이 상기되어 있구나. 라는 것에 나 불안하구나. 라고 느꼈다면 이 불안을 느끼면서 나는 이 불안을 사용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에너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I am okay. 한 가지의 대안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제 교류 분석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I'm okay.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I'm broken에서 제가 I'm okay만 좀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불안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뭔가 내 마음이 깨어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없을 것 같은 I'm broken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 상황을 내가 인지하였다면 여기에서 오케이만 빼오자 라는 것입니다. 브로큰을 없애지 말고요. 있는 브로큰에 오케이만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안은 나의 열등감과 연결이 매우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 못할 것 같고 내가 잘 해내지 못할 것 같고 그의 요구에 반응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질 때에 나의 브로큰 상태를 인지하고 오케이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열등감에 우리가 조금 이 열등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면 너무 좋겠는데요. 지금 자존심과 자존감 제가 두 가지를 넣어놨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 되게 이거 비슷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 느낌상 자존심은 뭔가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고 딱 느낌이 오시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마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그 주체가 타인에게 있습니다. 타인에게 내가 꿀리지 않기 위하여 나의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마음을 칵 붙잡고 있는 거. 이게 자존심이고요. 스스로 품위를 잘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주체가 바로 나이죠. 타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타인이 나에게 무엇라 이야기를 하든 간에, 타인이 나에게 어떠한 비난과 지시를 하든 간에 그 사람의 말로 인하여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나의 주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 스스로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오랜 시간 올곧게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자존감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나의 자존감을 확실히 지키는 것이 바로 I'm okay 하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랜드라고요. 내가 오케이가 되어서 나를 존중하게 되면은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I'm okay의 반대는 I'm not okay죠. 이 열등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극으로 가면 이렇습니다. 나도 별로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지적한 너도 진짜 별로야 라고 얘기하는 You are not okay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완전 패배자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회사에서 대표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I'm not okay, you are okay 많이 사용합니다. 당신의 말이 옳고요.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I'm not okay, you are okay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가장 불안이 높고 그 다음에 내가 늘 잘못했다라는 마음으로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어지죠. I'm okay를 유지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You are okay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을 극복하는 몇 가지의 솔루션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불안을 극복하는 것은요, 먼저 불완전성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 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불안이 크게 치닫거든요. 나는 불완전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그 불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비교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요. 아까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스스로 나에 대하여서 내가 살피고 존중하는 일들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책하지 말기입니다. 예, 자책하기보단 내가 잘한 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약점을 인정합시다.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나는 실은 You are not okay 할 상황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파국으로 치닫게 되니까요. 실제로 나는 불안정하고 약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 약점을 인정할 때에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강점을 생각을 해보죠.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어떠한 것에 좀 특수한 점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여기에 공헌할 수 있고 내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은요, 마음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잘 지키는 것은 내 몸을 튼튼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 불안을 없애시고요. 운동을 하는 동안에 생각이 멈추게 되어질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불안을 멈추고 우리가 단단하게 나를 돌아보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m okay.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나를 존중하자. 우리 불안을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